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이번 주도 월요일이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주말이 정말 빨리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끔씩 영상 댓글에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 그룹주와 네이버는 언제쯤 추가 매수해도 좋을지 이런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를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많게는 85% 급락이 나온 종목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80%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뱅크도 94,400원에서 이번 주 목요일 저점 16,500원까지 내려왔었고,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 종목도 거의 고점이 25만원 근처였었는데 저점까지 거의 8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70% 급락이 나왔었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를 살펴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73%그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장 심한 것이 카카오뱅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할 때 꼭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이 2020년이고 2021년 상반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는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시점이었고, 그때는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상장하기 직전에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비교 대상이 없는 기업들을 가지고 내년쯤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또 주가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고평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인지 그걸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상장하고 나서 특히 카카오뱅크가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시중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지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라면 지금의 주가가 과연 저점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카카오뱅크의 PER을 살펴보세요. 여기 상단에 있죠. 소수점을 생략하고 37배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시중은행들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신한지주, 이 종목은 PER이 4.74배예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로 3.3배예요. 자, 이것과 비교해봐도 절대적으로 카카오뱅크의 PER이 낮다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매출과 실적이 눈으로 찍히고 있고 그만큼 또 투자를 통해서 성장성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리고 모회사인 카카오, 이런 제조업처럼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실적 베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기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한 피봇을 할 때 과연 그때도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지난 과거 2020년 당시처럼 그런 시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타기를 통해서 내년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는 차라리 그런 자금으로 다른 기업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또 최근에 반도체 이쪽에 투자한 뒤에 일정 부분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6, 7만원 이 구간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물타기를 한다고 해도 평단이 4만원대 이 정도에 머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운이 좋아서 내년에 4만원 이상을 가게 된다면 물론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였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 구간이라 인식이 되었다면 물론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 그런 것을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카카오뱅크 주 수익원을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했었던 은행주와 큰 차이점이 없다. 첫 번째로 이런 인식들을 지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은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분할 상장 이슈를 갖고 있어요. 물론 어제 이런 기사 때문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IPO를 철회할 것이고 그게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시를 발췌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철회를 했던 이유가 주주의 가치를 제고했던 것이 아니고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IPO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만 우호적으로 돌아선다면 다시 상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한 상승이 과연 환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돌아서게 된다면 다시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는 저는 완전히 2020년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2020년처럼 많은 국가가 유동성을 푼다고 해도 저는 2020년처럼 그만큼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카카오 그룹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또는 그 자금이라도 묶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만약에 굳이 매수를 한다면 미국과 국내에서 금리 인상을 끝내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지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조금 늦더라도 그 위치에서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날짜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이고요. 먼저 외국인을 살펴보면 제가 한 주 동안의 의미 있는 매수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1000억이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10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이 SK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렇게 세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까지 포함시킨다면 외국인은 철저하게 이번 주에 반도체하고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 이쪽에 많은 베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SK하이닉스는 10월 내내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과거만큼의 연속적인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또 삼성 SDI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내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는 구간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은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국내 시장이 거의 25%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라는 단어를 제외한다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도 가져보고, 또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일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10월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저점에 대한 생각이 있었나? 혹은 내년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그런 고민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딱히 특징을 가져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기관을 한번 볼게요. 자, 기관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에코프로비엠, LNF,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면 기관도 분명히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했어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그런데 코스닥 내에는 소재 기업에 집중을 했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코프로비엠. 거의 이틀을 제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도 그렇게 많은 매도 물량은 아니었어요. 이어서 LNF. LNF는 9월 달에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10월에 접해들면서 꾸준히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2차전지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조금은 차이점을 둔다면 외국인의 배터리 셀 기업 쪽으로 집중을 했고 기관은 소재 쪽으로 집중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바로 네이버예요. 자, 네이버는 최근에 지난주였었죠. 이 당시였던 것 같은데
캐나다 모 기업의 M&A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정말 적극적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틀 사이에 거의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번 주부터 저점이라고 인식이 되었는지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많은 기관들의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내 시장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네이버에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이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관에 많은 매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도 적절하게 매도세가 나와야지 이게 시장의 터닝포인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매수세 못지않게 외국인도 여전히 많은 매도세가 나오는 만큼 이번 주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카카오 그룹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게 조금은 해결이 돼야지 반등 다음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가 있고 그런 점들이 최근에 주가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카카오 그룹주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코스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9월 말에 저점을 형성하고 또 목요일날 한 차례 또 저점을 형성했었죠. 이렇게 이중바닥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중바닥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일정 부분 바닥을 다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박스권 장세만 이어져도 좋으니까 부디 하락장만 나오지 않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